네, 발표는 아니고 부탁입니다. 네, 가리지 마시고. 네, 다른 분의 방해가 안 되게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자주 뵈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국가 주력 산업입니다. 2016년에 90조 원 규모였던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2년이 되면 190조 원 규모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우리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안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특히 중국과 같은 후발 주자와의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변화하는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또 적기에 투자하지 못한 산업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잘 보아왔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반도체 산업마저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업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는 실사구시적인 입장에서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판단되고 결정되어야 됩니다. 기업이 선호하는 곳, 가장 준비가 잘 된 곳, 그리고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으로 선택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곳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그간 경기도는 기존 반도체의 장점을 결합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중심기지 건설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기업, 정부, 정치권 등 곳곳을 누비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그 결과 2019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준비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긴 하지만 부품, 소재, 장비의 국산화율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모세 혈관인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반도체 전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클러스터 내의 모든 기업이 참여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과 구성원의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이 축적해온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사 구성원이나 대학생들이 반도체 아카데미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과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의 문화복지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네 번째, 1터와 3터가 한 곳에 있는 복합 스마트 시티로 조성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와 질 높은 주거, 문화, 교육이 어우러지고 에너지 절감과 환경, 안전, 교통을 첨단 기술로 관리하는 스마트 시티로 조성하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업과 산업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민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 브리핑에 관련된 내용만 좀 질문을 당부드리고요. 질문하신 기자님께서 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만 관계된 거 아니도 돼요? 뭐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네, 경인메일. 네. 네, 말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경인메일의 이용수 기자입니다. 아, 네. 지사님께서는 지금 경기도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공장 총량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그 신청한 이천과 용인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 적합한 유력 후보지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와 유기적인 협조 방향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진 것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난 1월 11일 은수미 성남시장께서 미국 실리콘밸리를 방문 후에 판교 성남 지역이 아시아 실리콘밸리에 또 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만약에 성남의 테크노밸리와 용인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결정이 된다면 성남 용인이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저희로서는 우리 경기도 관내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는 원래 한마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실질적인 준비와 또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간에 우리 정부와 많은 협의를 해왔고, 또 저희 건의를 수차례 드렸고, 또 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정치 논리가 혹여 개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논리로 또 우리 경제가 현재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남시의 실리콘밸리 얘기는 뭐 제가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성남도 경기도의 일부니까 지금 기존에 이미 성남시가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는데, 새로운 반도체 산업과 결합해서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그럼 뉴스핌의 네, 뉴스핌의 순정호입니다. 방금 공장 총량제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지난번에 예타 면제랑 관련해서 우리가 허메실 지역 신분당 연장선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이 지금 원천적으로 배제가 됐는데, 이번 클러스터 관련해서도 공장 총량제를 예를 들어서 수도권 전국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다른 타 지역에 배분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고, 잘못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때 가서 또 대책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요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들을 제가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모두를 위해서, 또 어려운 이 경제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곳, 또 기업 활동이 편리한 곳, 또 기존의 이 기업 생태계, 반도체 생태계와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 그 인근에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곳, 바로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개 이제 수도권 규제 문제라든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고, 저는 또 국토 균형 발전 문제에 워낙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국토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문제 때문에 수도권이 역차별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그 중에서 특히 개별 기업들의 자유로운 창의적 활동, 또 국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기업 활동에 지장이 있으면 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점에서도 합당하게, 또 그러면서도 개별 기업들의 기업 활동에도 좀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는 역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기도에 좀 유치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다음 질문은 MBN의 이지호. 네, MBN 이지호 기자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이 이제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뭐 지정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수요일 날 열린다는 이야기도 이제 전에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지사님께서 발표하신 게 이를 앞두고 이를 염두한 이제 기자회견이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요. 두 번째로 그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이제 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크게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복합 스마트 시티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네.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지사님께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게 지역을 보고 이제 뭐 경기도면 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천이나 용인을 볼 때 어느 지역이 좀 더 그렇게 좋은 인재라든지 이런 양성할 때 좋은 이점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째로 정부의 어떤 회의와 관계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시는 그 뉴스를 보고 안 것이고 저희는 원래 일정에 따라서 혹여라도 저는 뭐 우리 정부가 잘 결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합리적으로 잘 결정할 것이라고 믿지만 혹여라도 또 우려하는 분들이 있고 특히 우리 경기도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돼가는가라는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또 기업 논리, 경제 논리에 부합하는 결정을 좀 해달라라는 그런 입장을 저희가 정부에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느 지역이냐 그러면 그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건 역시 최종적으로는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저기 경인일보의 신지영 기자님. 좌우는 보는데 아래를 못 보시는 거예요. 그 경인일보 신지영 기자입니다. 저도 이제 이천 용인에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만약에 공장 총량제 규제 완화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좀 완화가 된다면 특별 공급 물량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지 어떤 논의가 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현행 법률상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법을 개정을 하거나 그런 사안들도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이미 합의된 법령 범위 내에서 합리적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널 뉴스에. 네, 좀 정리를 좀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 얘기하시는 게 어떤 그 수도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시는 건지 좀 명확히 좀 밝혀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얼마 전에 지금 수원도 이제 트램이 사업에 탈락하면서 이제 염태영 시장이 이제 수도권 역차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그 경기도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거 관련해서 또 어떤 뭐 별도의 대책 같은 게 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이제 대한민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치면 대한민국의 절반이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그것이 혹여라도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수도권에 대한 또 우리 경기 지역에 대한 역차별로 발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우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기도정을 맡으면서 여러 번 이렇게 느낀 것인데 대의에는 부합하지만 좀 실질적으로 그 세부 내용을 들어가 보면 좀 이건 너무하다,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경기 북부 지역에 포천까지 지하철 예타 면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우리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습니까? 또 그에 대한 또 각별한 배려가 있었느냐라는 점에서 보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하죠. 또 그런 점에다가 또 기업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그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 논리로 억제하면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탈출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규제라고 하는 것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인데 어느 순간에 가보면
그 수단이 마치 목적이 돼가지고 그 수단을 위해서 목적을 희생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들이 가끔씩은 뭐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가끔씩은 국토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대의, 그 대의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전체 발전에 저해되는 결과를 낳을 때도 가끔씩은 있더라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균형 발전에 역행하지도 않으면서 또 각각의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이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에 합당하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목적을 위한 국토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그 대의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이 규정 또는 규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느 순간에 그게 목표가 돼가지고 전체 국가 발전, 어쩌면 국토균형 발전에까지 훼손되는 결과를 빚어오지 않았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럴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생각되지만 혹여라도 그런 걱정이 조금은 없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언제나 우리는 행정을 할 때 국민의 삶의 개선, 국가 발전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위해서 그 목표에 장애가 된 요소를 제거하고 그 목표에 부합하도록 어떤 절차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죠. 그게 목적이 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원래 최초에 하고자 했던 목표를 결국은 잃어버리는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들을 자주 봅니다. 행정은 원래 그걸 뛰어넘어야죠. 목적 달성이 필요하다면 규정도 바꿀 수 있다 라는 점들 우리가 언제나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보통 하는 것 같아요. 힘을 빼는 게 중요하다. 자유롭고 편하게. 여러분 힘 빼는 일 가끔씩 하시죠? 모른 척 하시는데? 모른 척 해야죠, 요즘 분위기엔. 네. 그 아까 그 너무 엄격하게 그래서 좀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자주 뵙기가 어려워서 뭐 다른 질문도 좀 하십시오. 뭐 상관없어요. 뭐 입을 막는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완전히 딴 데 안 가면 좋겠고. 말씀하십시오. 네, 질문하십시오. 네네. 전혀 엉뚱한 데로 가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그 우선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좀 방금 말씀하신 그 입장에서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를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에서 그 정치 네. 논리라는 거 하는 것이 방금 말씀 그 얘기이신 것이죠. 그것을 이제 확인을 네.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얘기는 좀 정리하고, 어쨌든 최근 가장 궁금한 건 여러 이제 지사님 관련돼서 이제 사법부에 대한 판단에 대한 지사님의 좀 어떤 입장이랄까? 그러니까 가장 국민들이 궁금한 건 그럼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러니까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뭐 그런 궁금증을 네. 가지고 있는 국민들한테 뭐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다음은 중부일보의 네. 김준석. 네, 중부일보 김준석 기자라고 합니다. 네. 이 SK 하이닉스가 수도권 공장 총량 규제 완화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됐든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게 될 걸로 예상되는 것도 사실인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공공기여 부분도 좀 공공기여 같은 부분도 검토되는 게 혹시 있나요? 아, 기업의 사회적 기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어디다 할지도 모르고 강 속에다 할지 산 위에다 할지 좋은 입지에 할지 나쁜 입지에 할지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떤 기업이 거기서 이익을 얻을지 손실을 볼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공공기여 얘기를 하기는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관내에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가 기업 활동을 좀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스마트 시티의 뭐 육성이라든지 또는 뭐 문화복지 체육시설을 뭐 확충한다든지, 또는 삶과 일터가 그야말로 한 곳에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주거 정책이라든지 또는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 기반 시설, 뭐 상하수도, 전기, 뭐 전력 이런 것들 저희가 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어딘가로 결정이 되면.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단계는 우리가 할 일이고 이렇게 걸음을 많이 주고 잘 큰 다음에 과일이 많이 열리면 그중에 한두 개 우리도 좀 혜택을 보는 게 그게 맞는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무 심는데 미리 나중에 날 사과 미리 내놔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많이 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